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리 정연한 스피치 코칭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매너 코칭 전문가 김상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나눔의 행복, 8번째 내용입니다. 나눔의 행복. 자, 한번 전체 내용을 먼저 제가 한번 낭독하고 또 전체 내용을 느낀 점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미꽃을 선물한 손에는 장미 향이 남는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나눔을 실천하는 남자 김상은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성공했기 때문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귀인을 만나 성공의 기회를 얻어 큰 부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나눔의 행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나누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나눔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행복한 부자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행복한 부자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눔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부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자, 행복한 부자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주에는 1980년부터 25년 동안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익명으로 기부해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대단하네요. 언론이 기부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추정을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1997년에 그가 누구인지 밝혀졌다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찰스 피니라는 억만장자였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 와우, 대단한 인물이네요. 면세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오랜 기부 기록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그가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집도 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와우. 자신은 운이 좋아서 많이 벌었지만 남을 위해 쓰니 생활은 가볍고 마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거문으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여생을 마칠 때쯤 나머지 재산도 기부할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 찰스 피니.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진정한 부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자산을 축적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나눔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미래의 시점에 두고 살아갑니다. 나눔에 대한 실천 의지를 미래의 시점에 두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부자가 되면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눔에 대한 실천력을 미래의 시점에 두고 계속 미루다 보면 평소에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눔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눔은 저차원의 행복을 넘어 고차원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마법의 지팡이다.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나눔은 저차원의 행복을 넘어 고차원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마법의 지팡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눔을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눔.
네, 저도 나눔에 대한 강의를 나중에는 꼭 크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제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몸소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서 나눔을 누구한테 많이 나눠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더라고요. 예전에 어디에 강의를 한번 갔는데 그분이 나눔에 대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렇게 많이 나눔을 실행에 옮기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본인부터 먼저 실행에 옮기고 나서 그런 강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 자신은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나눔을 실천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 내용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 해서 더 많은 지혜를 선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책을 많이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의 또 이 강의가 있는데요. 그 내용도 나중에 또 한번 강의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참 많거든요. 아무튼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정말 큰 미래의 꿈이고 또 현재부터 실행에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차원의 행복과 고차원의 행복은 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자기 초월 욕구까지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안전의 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그죠? 소속의 욕구, 이 단계에서 그 인정에 대한 욕구를 기준으로 해요. 위쪽은 고차원, 밑에는 저차원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왜 이것을 나누어 놨을까 봤더니요. 결국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 밑에 뭐 생리적 욕구, 그죠? 어떤 소속의 욕구, 생리적 욕구, 소속의 욕구, 또 뭡니까? 이런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은 개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정에 대한 욕구는 타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없으면 채울 수 없는 욕구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고차원의 욕구이면서 고차원의 행복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야 되는 거죠. 나눠야 됩니다. 그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를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무료로 좋은 강의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강의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저도 애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부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자는 참 많습니다. 제가 울산에 1조 자산가하고 같이 저녁을 같이 먹어봤습니다. 물론 그 1조 자산가가 저녁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분의 어떤 분의 초청으로 제가 갔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내가 자산이 많다면 좀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몸소 실천하고, 그리고 상세히, 그죠? 구체적으로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직 제가 많은 나눔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의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자와 외국인의 부자의 어떤 관점은 차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 빌 게이츠,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부자세를 만들자 이런 정도로 이제
세금을 많이 내어서 가난한 사람 돕자 이런 정책을 펼칠 정도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교육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그 배운 내용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룬 꿈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줄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게 우리의 교육의 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나눔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강좌에서 강의 내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